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새로운 일을 실행하기도 전에 과거를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하고 나이와 시간을 생각하고 돈을 계산하다 결국 한숨만 쉬며 포기한다. 나의 태도에 제한과 억압이 늘 달라붙어 있었고 무엇이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동기부여들은 점점 내게 소음으로 들렸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질수록 더 하기 싫어지고 지성까지 잃어가는 것일까?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책에서 또는 삶에서 배워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인문 분야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한 일본의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 지성만이 무기다 라는 책의 내용과 함께 제 생각을 전해드릴게요. 지성을 갖추지 않는다고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어휘수가 500개인 사람과 5000개인 사람 중 누가 표현력이나 전달력이 뛰어날지는 비교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어휘의 조합수가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발상의 다양함으로 연결되고 설득력도 증가하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손쉽게 찾아내는 강인한 해결력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독서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접하던 책들이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큰 일입니다. 과거에서 자신에게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해볼까요? 널찍한 주방에 온갖 요리도구와 다양한 식재료가 갖추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많은 식재료들을 두고도 요리 한 접시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공부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지만 고리타분하고 적막한 교사의 뻔한 수업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열린 기회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일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니힐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모든 가치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어서 어떤 개념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태 정도로 정의해 볼게요. 경제성과 관계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는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니힐리즘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거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1분짜리 강력하고 자극적인 쇼폼 하나에 나와 주변의 관계를 단정짓고 공유를 눌러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습관도 이 때문이겠죠. 이 니힐리즘을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고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글 속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헤아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폭넓은 독서는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식으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일상의 요소에서 자유롭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고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을 추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형되는 이유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훨씬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 때 흥미를 느끼던 것들이 청소년에는 흥미를 잃게 되고 청소년 때 울고불고 했던 소중한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고 아이 같은 어른처럼 보인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인식이 변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많은 책을 읽으라는 말인가? 이것 또한 아닙니다. 다독보다는 한 권을 제대로 정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길에 적혀있는 낙석주의 등의 경고 문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에서 낙석은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굴러 떨어진 돌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주위가 위험하다는 큰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처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책이란 일단 이렇게 큰 돌이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하는 것은 100이면 100 모두 다릅니다. 저마다 개성적이어서가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수준에 따라 영화나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수백 권 접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만 꼽자면 뭔지 아세요? 출세의 비결, 성공 비결, 돈 버는 비결, 인간관계 비결, 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 행복의 비결 등 뭔가의 비법이나 루틴 혹은 지름길로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대부분이 한다는 거예요. 교육권에서도 책 이름이 해법, 단 한 권으로 파헤치는 등 저도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틀은 진실이 아닙니다. 뭔가 비결을 원하는
원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과거 한 번도 자신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많이 읽어야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불자인데 성경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수준은 저마다 다르고 같은 책을 읽더라도 오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빠른 독서보다 한자 한자 정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 읽는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질 테고요. 고전처럼 읽기 어려운 책은 뛰어넘으면서 원하는 단락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을 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망상이나 번뇌, 일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도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난으로 직결되고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만 비로소 풍요로워지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생각이 많아져서 못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공부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모두 자신에게 물어야만 알 수 있죠. 전 재능이 없어요. 저는 감이 떨어져요. 재능과 직감은 뭔가에 열심히 몰두하는 동안 몸에 배고 키워지는 것이라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서 겁을 내는 일이 많아지고 특별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재능을 논하지만 아이들은 반대죠. 경험, 조건, 능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해 솔직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이들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뭔가 기준이 있고 방식을 평가한다는 것, 그게 오히려 가짜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발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행복이란 여러분의 의식 상태인 거예요. 놀이에 열중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죠. 자신의 능력과 감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인 거죠. 결국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독학이라 일컬어집니다. 기초 학력이나 이해력과는 상관없이 이 독학이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힘을 필요로 합니다. 독학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필요한 자원이 바로 물리적인 힘인데 그 물리적인 힘은 근력입니다. 이 독학 근력이 없으면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식사, 영양, 운동, 수면 등이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운동은 의지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요. 시험 삼아 가볍게 러닝이나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을 2주만 해보세요. 기력은 체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레슬링 선수였고 소크라테스는 종군, 경험이 있습니다. 니체 역시 강인한 체력으로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힘은 육체적인 힘에서 비롯됩니다. 독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같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독학을 하고 싶다. 이 말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무엇인가를 손댄다는 것은 다른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손대고 모든 것을 수중에 넣기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모든 요리를 주문해서 그것을 전부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다 본다면 도중에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처럼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성공하고 싶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 당장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성공 관련 저서를 보는 건데 그와 관련된 위인들을 찾게 됩니다. 위인들이 읽어온 책을 또 읽습니다. 읽다 보니 하는 말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전문 서적을 읽어야 당장에 도움이 되겠다 느껴서 전문 서적을 또 읽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의 기초책을 보려다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 당장의 요리는 할 수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요리에 깊이 있는 책도 접하고 스스로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뚜렷한 카테고리로 좁혀갑니다. 성공에서 요리로, 요리에서 일식으로. 그러다 보니 화학과 물리학적인 부분을 또 공부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일식에서의 조미료의 순서가 왜 사시스세소인지, 사는 설탕이고 시는 소금, 스는 식초, 새는 간장, 소는 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라도 읽으면 변합니다. 꾸준하면 못 이겨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첫 책이 조미료의 순서를 알게 되는 추어라는 책을 접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콕 집어주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루틴과
법칙에 또 한 번 기대려는 우리의 관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돌아 좋은 책을 찾았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좋은 책이라고 10권을 추천하면 그 책을 모조리 사드릴 거고, 그리고 그 책은 책장 안에 띠지 그대로 포장되어 고스란히 꽂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과 공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이 간혹 틀려서 조금은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책을 그저 읽는다는 생각보다는 책을 읽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많은 독서량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클라인과 바그너의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몸을 던지는 것, 미지의 것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아주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내동댕이 친 적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신뢰를 느끼고, 자신을 운명의 손에 내맡긴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들은 더 이상 지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에 낙하하여 별들과 함께 윤물을 추는 것이다.